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그 둔촌주공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재건축 현장인데요. 이게 기존 시공사들의 유치권 행사로 현장이 좀 멎어 섰습니다. 장기화될 것 같다는 소식이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또 공급 물량도 워낙 많아가지고 10,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개발이라고 했었는데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자, LH 필리핀에 스마트시티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다음 택지지구 군산 신영시권 한라비벨트 센터로 분양하고요. 우미건설 금파재단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공동체 주거모델 개발 사업 업무 협약했다고 하네요. 고향 성남 지택사 A 인근 집값 B씨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입니다. 용화대입니다. 용화대 박물관 공연장을 한 번에 영상 K 관광 1번지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특가 외국인 다주택자 양도세 검증 강화 추진하고요. 시흥장현지구 학세권 2편의 세상 시흥장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그 꼼수 뭐 건물주의 꼼수, 건물주가 뭐 악질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법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5만원 월세 싸서 입주했는데 관리비가 100만원, 세입자 멘붕입니다. 과세 근거 될까 우려. 월세는 신고가 기준보다 낮게, 신고제 포함 안 되는 관리비는 월세보다 더 높게. 작년 6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려는 집주인들의 갖가지 꼼수들이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월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관리비를 제시하는가 하면 월세보다 높은 관리비가 무려 4배가량 많은 원까지 등장했지만 실태 파악은커녕 구제책 전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부동산 중개사이트 중개업소 언론 매물란에 보면 월세가 26만, 28만인데 관리비가 월세보다 훨씬 높은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신고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에 신고가 기준 시도 내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30만원, 초과 매물이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받으려는 꼼수 매물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중개사이트 대전 둔산 33제곱미터 언론 보증금 150만원, 월세 27만원에 올라온 매물도 확인되는데요. 정상적인 매물 같지만 이 원룸의 관리비 무려 105만원에 달합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비해 3,900원 많은 세입니다. 세입자는 매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총 132만원 지불해야 합니다. 또 다른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7만원, 관리비는 36만원, 주방 분리형이라고 올라온 원룸 매물에 월세 27만원, 보증금 100만원, 한 달 관리비가 35만원입니다. 관리비와 월세 차이가 거의 없는 매물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7만원, 매물 관리비는 13만원이었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매물의 관리비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관리비 15만원이었습니다. 봉천동 소재의 한 매물도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비싼 반전세 매물도 있는데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한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6천, 월세 5만원에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비는 월세보다 200만원, 10만원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이치한 매물은 보증금 3억인데 월세 5만원,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실비 사용료 성격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같은 관리비 꼼수 인상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확인 결과 분쟁조정위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간 접수된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접수 및 조정 건수는 없었고요. 게다가 분쟁조정위 국토부 주장과 달리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가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 종료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세입자들을 울리는 꼼수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통과시키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구제책도 사실상 전무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관리비를 통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시대파가 나설 수 있다면서도 이를 토로대 임대차 3법의 보유, 보완 및 개선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5만 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 이건 이런 것 같은 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월세가 20만 원인데 관리비가 100만 원, 이거 좀 상식이게 좀 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결될지 좀 난감한 뭐 이런 소식이네요. 이런 것은 또 새로운 입법이 진행되지 않는 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 법규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그렇죠. 월세가 20만 원, 월세가 25만 원, 월세가 3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100만 원이라니. 사실상 관리비가 월세를 그냥 떠넘겼다라고 하는 이런 게 뭐 되겠고요. 세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니까 실제 관리비가 100만 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법적으로 이거 조세 포탈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리비를 수익으로 안 잡아버렸을 때는 실제 관리비를 각 호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걷어들였어. 그리고 실제 관리비를 근데 이것도 정산을 보면은 뭐 수익금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 포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0명의 임차인이 있어, 1000만 원 있어. 근데 관리비가 실제 100에서 200밖에 안 나가서 800을 관리비 수익으로 잡은다고 하면은 이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세금은 내는 거니까. 이것도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실제로 관리비를 100만 원 잡고 아예 수익으로 안 잡고 신고 자체도 안 해본 건물주도 있을 거는 같아요. 아니면 잡고 신고를 했는데 비용을 적게 처리한 건물주도 있을 거는 같고. 근데 조금 어쨌든 상식에 좀 반하긴 한 것 같아서 조사를 좀 제대로 똑바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쨌든 이상한 법을 만드니까 건물주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법을 만든 국가도 잘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대응하는 건물주도 썩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이상 월세 싸고 관리비가 폭탄 맞은 희한한 건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